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으며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가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우선 대권 주자들 얘기하기 전에 오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지난 17일 이틀간 조사한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위는 윤석열 전 총장이 30.3%,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5.4%, 이낙연 19.3%, 최재형 5.6%.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위죠. 이 추세로 보면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요. 옛날에 리얼미터는 4개월 동안 30%대 갔다가 20%대로 이제 놓은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갤럽에는 20%짜리 턱걸이 된 게 하나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락 아니냐. 위기론을 이렇게 주장한 분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저번보다 0.4 거의 똑같다 봐야죠. 30.3%로 30%를 그대로 지킨 이런 게 이제 특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약간 하향세입니다. 1.5 정도 내린 25.4. 반면에 이제 이낙연은 오히려 이제 1.2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미세하나마 하락하고 이낙연은 이제 상승해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가 좁혀지는. 그러니까 6.1%뿐이 안 되네요. 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15 내지 한 20% 이렇게 차이가 나갖고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했는데 참 정치라는 것이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해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최재형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6%, 5.6%로 이제 단번에 4위로 뛰어오르는 상당히 지지율의 급상승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에는 한 2% 안팎으로 해서 한 6, 7위권에 있었는데 4위로 올랐어요. 2%에서 5.6%로 오른 것은 아주 대폭 상승한 것이죠. 비율로 보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언제 10%가 될 것인가. 이게 한 달 안에 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동력을 잃기가 쉽거든요. 10%라는 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추미애가 그래도 4위를 꾸준히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3.4%로 추락을 했습니다. 내려앉은. 이 홍준표 대표, 전 대표, 그래도 그동안은 추미애하고 엎치락뒤치락 4위를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1위 주자는 최재형이가 됐네요. 지금 결국은요. 결국은 이제 여당은요. 여당은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이낙연이 양강이고요. 가장 큰 변수는 김경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추미애가 아니고요. 김경수가 이제 21일 날 대법원에 선고합니다. 21일 날. 며칠 안 남았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김경수가 무죄라든지 파기환송됐다. 이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김경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논쟁이 여당에서 적통 논쟁이에요. 근데 적통 논쟁하면 김경수가 보면 이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선골로서 이쪽 저쪽이 가장 적통이잖아요. 친노 친문. 근데 이낙연이든 추미애든 이재명이는 전부 이게 서자입니다. 이낙연도 서자예요. 추미애도 이게 서자예요.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저는 이제 두 명 싸움에 김경수가 변수고요. 본인이 이게 직접 놓지는 못할 거예요. 이미 컷오프가 6명까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저는 상당히 킹메이커로 나설 수가 있다. 김경수가 이래 보이고. 그 다음에 야당은요.
야당은 이게 누가 뭐래도 이제 윤석열하고 최재형 싸움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최재형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은 당분간은 이제 그 장외 제3지대에서 이런 식으로 그 지지율을 서로 넓혀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뭐 결선 투표로 단일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이제 그 홍준표라든지 뭐 유승민 기존의 사람들이 지지율이 정체내지 하락세거든요. 근데 그 최재형은 입문한 지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마 저는 한 달도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다음 주나 한두 주 지나면 두 자릿수에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 돼요.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기성 정치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다가 신상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 예. 뭐 윤석열 전 총장이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든 정치에 전혀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점수를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7월 17일 재헌절 아닙니까? 광주를 방문했고 이제 19일 내일이죠. 대구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 광주 방문에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또 뭐 그쪽에 동원한 사람인지 또 뭐 반대 목소리도 소리치는 것도 뭐 텔레비에 나오던데요. 예. 지금 이제 저는 그 행보가요. 최재형 이제 그 부산에 가 쓰레기 줬죠. 예. 이 말은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은 이제 그 보수 쪽으로 행보를 넓혀 나가고 윤 총장은 이제 중도 내지 진보 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이제 그 윤 총장이 뭐 저는 재헌절에 광주에 간 거 그 행보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뭐 김의겸이 같은 사람은 야, 윤 총장이 뭐 사형 구형인 게 그거 다 이게 그 잘못 와전된 거다. 뭐 그거는 이제 5.18 전에 뭐 5월 8일 날 학회에서 뭐 무기징역 구형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공격하는데 근데 그게 뭐 5월 8일이든 18일이든 5월 달에 전두환 정권이 놓은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형 무기징역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 몇십 년에 그 자꾸 흠집내기 김의겸이 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이게 문제 있고요. 아마 이제 그 대진연이라고 있잖아요. 대학생 뭐 진보연합이라 하는데 좌파연합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 틈만 하면 선거 때도 오세훈부터 나경원 방해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대진연들이 아마 윤석열 총장 행보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방해 공작했는데 상당히 그 시민단체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한순간에 제압당해버린 이런 이제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뭐 김의겸이만 흠집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여권이다 무슨 어디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의 그런 지지율이랄까 이 기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본격적인 정치 공작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어디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죠. 뭐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선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자 오면인가요? 뭐 단독 보도라 해갖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 김의겸이도 뭐 아주 쌍팔년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흠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11년에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한겨레 보도 내용은 뭡니까? 아마 근데 그 한겨레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2011년도면 이게 윤 총장이 김건희 씨하고 이제 그 결혼할 때죠. 12년에 결혼했죠.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처음이 만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매 있잖아요. 중매를 쓴 게 이제 그 보통 우리 선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 무정 선임이라고 하죠. 무정. 무정 선임하고 이제 그 선임이 친한 분이 그 삼부토건 있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이제 그 삼부토건 회장이 조남욱 회장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집안이 이게 좋거든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때 이제 그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년까지 남은 일정표는 저희가 딱 지나마 이게 다 파쇄하고 파쇄하는 게 관행인데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일정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마치 윤 총장이 뭐 골프 접대도 받고 또는 이제 그 향응 있잖아요. 이런 게 접대도 받고 마치 뭐 수사에도 뭐 일부 이게 그때 대검에 있었으니까 개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보도를 한겨레 신문이 이번에 그 일정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보도한 이런 사안이죠. 그런데 그 일정표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런 일정표를 통상적으로 갖고 있나요? 그때 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그런 일정표들이 뭐 검찰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지금은 뭐 다 친문들 검사들이니까 흘릴 수도 있고, 되게 그런 것은 과거에는 안기부라든가 국정원, 그때는 IO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들 들어다니는 정보관들이 다 입수를 해갖고 전환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지금 흘러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 일정표를 저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는 게요. 하나는 이제 그 박사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남욱 회장이나 또 이제 그 아들도 이게 그 조사를 받고 뭐 재판도 받고 이런 게 있었죠. 아마 이제 그때 수사 과정에 그 압수수색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문건들이 이런 이제 그 당시에 뭐 국정원이라든지 안기부 지금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권력기관을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게 검찰에 또는 법무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게 그 또 그 자료를 공작 차원에서 구하는 이런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아예 제가 보기 아예 허위로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일정표 이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방 이게 그 만들어내죠. 윤검,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냥 아예 고도로 정밀하게 일정표를 조작해내서 위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공격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 즉 검찰, 법무부나 국정원 이런 게 공작 차원에서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걸 뭐 활용할 가능성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조작해낼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의 요지는 2011년 무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대검 중수부 2과장, 1과장을 하던 때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라든가 또 저녁 식사, 뭐 향응이라고 하지만 뭐 저녁 식사, 그리고 명절 때 선물을 뭐 대여섯 차례 받았다. 이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좀 공직에 특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뭐 식사하고 뭐 골프 좀 친다든가 또 명절 때 선물 오는 것은 뭐 여러 군데서 오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겨레가 마치 무슨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되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사람이 두 가지로 보는 게요. 첫째는 이제 이 모든 게 저는 과장이 있었다 봐요. 일정표에 뭐 윤검, 윤석열 이렇게 조작했을 수도 있고 그때 넣었을 수도 있는데 제 말은 이게 그렇게 과연 이게 대검 중수 과장이요. 그렇게 한간 자리가 아닙니다. 윤 총장도 이게 200~300명 수사관 데리고 그때 압수수색하면 수사에 엄청 밤낮 없이 주말에도 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골프 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일정표에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바쁘다 보면 일정표 자체가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그렇게 보도대로 자주 친 거 있잖아요. 이 자체가 저는 이게 그 허위일 가능성이 뭐 99.9%다. 농후하다 보고요. 자,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했었는데 워낙 친분이 있다 보면 뭐 밥도 저녁도 먹을 수 있고요. 아니, 부인을 소개시켜 줬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명절에도요. 뭐 선물 보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시점이? 바로 이게 김영란법 이전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박영수가 뭐 포르쉐 받고 선물 받은 거, 박지원이가 선물 받은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박지원이나 박영수 이런 사람들은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2011년도 이야기죠. 그때 밥 먹은 게, 그때 선물 받은 게 무슨 죄에 걸립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 한겨레가 마치 엄청나게 뭐 검찰하고 뭐 정경 유착처럼 이런 그 검경 유착돼 가지고 마치 이게 뭐 비리 부패 썩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저는 보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고도의 어떤 공작 냄새가 나는 이런 데 그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골프 문제는 2019년 그 인사청문회 때도 지금은 낙선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안 된다 했답니다. 국민의힘에 주강덕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때도 보니까 2010년 중수 이과장 되면서부터는 워낙 일이 바쁘니까 골프 안 친다. 후배들 채 주워버리고 뭐 골프채도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오늘 즉각 아주 새벽에 일찍이 기자들한테 그 반박을 했네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게 그 제2의 김학의 별장 접대 사건. 예. 저는 이게 그런 조작으로 봐요. 그 당시에 이제 김학의 별장에 접대한 명단에 마치 이게 윤석열이 있은 것처럼 한겨레가 오보했죠. 대형 오보를 했죠.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일면에서 사과했잖아요. 예. 그때 그 이규원 검사입니까 기소된? 예. 말도 안 되는 게 면담 보고서 있잖아요. 윤중천. 예. 예, 면담 보고서. 그걸 갖다가 이게 각색 조작해가지고 허위 보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게 한겨레가 대형 오버해서 이게 일면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아니 근거라는 게 일정표, 이게 일정표라는 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도 허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게 일정표대로 또 다 움직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따라서는 지금 이게 그 아무리 한겨레가 좌파 언론이지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기, 망신주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공정하는 게 과연 이게 그 언론에서 정도의 길을 걷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그때 오보를 낼 때도 이 검찰 측으로부터 자료를 몰래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흘린 것이죠. 네.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엮어 넣으려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만 무너뜨리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최재형 감사원장 잘 안 듭니다.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석열도 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뒤에 오르고 해야 이게 뭔가 판이 어우러지는데 한쪽이 죽어버리면은 다 죽는 게 정치판에 생깁니다. 그런데 엑스파일에다가 또 얼마 전에는 뭐 김건희 박사 논문에다가 줄리 사건에다가 MBC 무슨 경찰 사칭 기자에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끊임없이 지금 정치 공작을 펴고 있고 이번 일 같은 것도 뭐 통상적인 뭐 어떤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저는요, 지금 이게 검찰의 일부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게 정치 검찰 있잖아요. 예. 권력의 애완견도 아까운 똥개들 있잖아요. 예. 권력에.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 일부 좌파언론과 유착해서 저기 공작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그 이성윤하고 MBC 유착 있죠. 예. 바로 근데 그 며칠 전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유시민 신라제 사건, 네. 그 강요 미수 무죄 받았죠. 근데 그게 바로 저는 MBC하고 이성윤 이런 게 검찰의 유착이잖아요. 이성윤이 아니라 이성윤입니다. 예. 경상도 해가지고 뭐 대충 시시가 알아들으니까. 승과 성이 발음이 잘 안 돼. 근데 그 채널A 사건 수사 감찰을 막았다 해가지고요. 그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그렇죠. 4개가 통과됐잖아요. 예. 그 징계 사유 중에 2개가 채널A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그 2시에요. 첫 재판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징계 2달 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첫 재판하는데 정인이요. 와, 똥개 중에 왕똥개 있잖아. 그 심재철. 그렇죠. 심재철이가 1인 5역했죠. 예. 그 당시에 본인이 판사 사찰 문건 들고 있다가 유출하고 뭐 징계위원 본인이 1인 5역했잖아. 예. 심재철이가 정인 오고 그다음에 그 대검의 공공수사보다 이정현이잖아요. 예. 이정현. 이 두 명이 정인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MBC하고 검찰 유착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이 사건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정치 검찰 일부하고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잖아요. 이런 게 그 유착 공작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얼마나 그 집요합니까? 정말 이게 윤석열 흠집내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이게 그 뭐 사돈 팔촌까지 다 네. 동원해가 이게 그 흠집내기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좌파들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는요, 저희 우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똥개 애완견 검찰.
똥개라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한 것 아니 같기는 권력이 합니다. 떡 하나 주면 쫓아가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 검찰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장난도 치지만 아마 어디가 은밀한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도 지금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뭐 청와대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권력의 타스크포스 팀이 딱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청와대가 민정실이 범죄 소굴이라는 거는 이미 많이 드러났어요. 예,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송철호 사건부터 청와대 민정실에 지금 기소됐잖아요. 백운호하고 다.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있잖아요. 이광철도 이게 기소됐잖아요. 이광철은 나갔습니까? 아직 수리 안 했잖아요. 아직도 또아리 틀고 앉아. 그다음에 그 조국이 뭐 그때 유재수 감찰 있잖아요. 부터 이게 기소됐잖아요. 청와대 민정이 범죄 소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추미애나 박범계처럼 이런 게 법무부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음을 잘해 이성윤 뭐 이런 이제 그 정치 검찰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그게 다 한턱 쏘이고 주범에게 범죄 소굴은 청와대 민정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우선 청와대든 어디든 검찰이든 간에 제1타켓은 윤석열인 것 같습니다.